선생님 저 앞에 있으니까 찾아오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하늘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4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인천하늘고등학교 언론기관 대표 김태환입니다. 이 토론회는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7절 84조에 따라 6월 13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하고 여러분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 평가해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하늘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천하늘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인천하늘고등학교 언론기관 하늘온에서 진행 및 보도합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인천하늘고등학교 학생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부 토론회는 단일 후보인 만큼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박재성, 조민진 후보와 함께 학생 초청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부 토론회는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 조현준, 이준석 후보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학생 초청 토론회에는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거 회장 후보 박지성, 부회장 후보 조민진 후보가 기꺼이 불편한 검증대에 올라주셨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인공인 박지성, 조민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입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회 부대 학생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대우 오셨습니다. 이제 언론기관 위호경 기자 오셨습니다. 이어서 선거관리위원회 정태민 학생 왔고요. 마지막으로 13대 학생 행정위원회 홍준호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해 나와주신 패널 분들인 만큼 박지성, 조민진 후보가 이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 부탁드리고요. 박지성, 조민진 후보 역시 진솔하고 명백한 답변으로 학우들께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박지성, 조민진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인천하늘고등학교 제14대 정부회장 선거의 기후 1번 박재성, 조민진입니다.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학습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사설 모의고사 공동구매, 학습 자료 공유 플랫폼 모색부터 도서관 공기질 개선, 화장실 압취 해소, 체육관 보관 설치, 프린터기 문제 해결, 생활관 운영 조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교와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변화에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번 학생의 선거에 출마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대변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저희의 포부를 담아 이번 토론회에 진지하게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민진 후보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활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사회자의 시작 질문에 답변을 하고 다양한 주제로 패널 여러분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학생 초청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의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도권이 끝나면 자유 토론이 있습니다. 자유 토론에서는 방청객 여러분들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생기신다면 자유 토론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하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토론회인 만큼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토론 중에 박수, 환호, 나유 등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 질문과 함께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질문 드립니다. 현재 학생자치회와 선생님들께서는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많은 학우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공동체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통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과 함께 학생 자치 실현, 학교 분위기 등을 위한 공약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문제들에 대해 저희는 네이버 카페 소통 플랫폼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확장한 형태로 학교 전체 메인 카페를 만들고 학생들이 스터디 모집이나 행사 제안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 등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공개글과 비공개글, 전용 채팅방 기능을 활용해 자유롭고 집중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과는 질문항, 건의항, 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1대1 비공개 채팅과 정기 온라인 Q&A를 운영해 민감한 사항도 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소식을 자주 공유하고 질문 공간을 마련해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학생회가 정기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카페에 투명하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부적절한 게시글이 인신 공격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되 해당 사안은 학생 자치법정으로 넘겨서 학생들이 직접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익명글은 특정 창구에서만 활용해서 책임감 있는 소통을 유도하고 분쟁이 생기면 운영진이 즉시 개입해서 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함께 모두 참여하는 정기 회의를 열어서 주요 의견을 직접 나누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주제로 패널들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주도권 토론은 패널 여러분들의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패널 한 분당 5분씩의 주도권 시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후보 답변도 포함되는 시간인 만큼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에는 후보의 답변을 끊고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셔도 되지만 후보의 답변 시간이 최소 2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우 패널부터 5분 동안 주도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 김대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는 규정된 명확한 업무와 그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 벌점 사건 재판 등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문화된 규정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후보자께서는 당선되신다면 이런 학생 자치의 총책임자이자 이 부서의 장이 되실 텐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 얼마 전에 학생 자치회 총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했고요. 그때 새 위원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교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권 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담당 선생님이신 서부적 선생님과 합의를 한 결과 2학기 때 교칙 개정위원회를 열어서 교칙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에 대한 과정 그리고 그 절차는 학생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교칙 개정위원회가 개정되면은 그때 혹시 학생 회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교칙 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우선 아무래도 제가 사법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바와 같이 사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을 실제로 보았고 그 권한과 그 능력이 축소가 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원상 복귀시키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입법위원회가 원래 없었지만 이번에 다시 생긴 것을 이루어 보았을 때 입법위원회가 정확한 위치나 그런 능력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여서 어떻게 하면 학교가 저희 새 위원회가 잘 나누어서 운영해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법위원회는 그 존재는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규정에는 존재하지만 그게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위에 교직 편집부나 언론기관 등도 올해 규정에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런 학생 자치회 아래에 있는 여러 기구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떤 방안을 취하실지 생각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한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입법위원회에 축소된 능력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어떤 업무를 맡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업무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할지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관 자치회와 협력을 하면서 입법위원회가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관 규칙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생들이 그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그러한 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법위원회도 생활관 규칙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일조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가능하면 이 공약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우 채널 조금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후보님들의 분야는 대부분 그런 혜택,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단발성, 그리고 임기가 끝나신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로는 보장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고 형식적인 것에 대한 변화는 없이 이런 물질적인 단발성, 편의성 공약들은 그저 진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공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편의성과 물질 관련된 공약들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학생 여러분에게 전달드릴 수 있고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안한 공약 중에는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은 물질적인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학생회가 바뀐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우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공약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분이 지났기 때문에 김대우 패널의 기존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효경 패널의 기존 토론 5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자 패널 하늘 언론기관 기자 류호경입니다. 박재성 후보와 조민재 후보 두 분 다 제가 작년 학생 정교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당시 저의 선거운동 도우미로 참여하셨던 걸 기억하십니까? 박재성 후보와 조민재 후보는 저와 함께 공약을 만들고 토론회 및 연설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작년 저의 공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링크 부탁드립니다. 전에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것은 제가 작년에 정교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연도 박재성 후보와 조민재 후보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보면은 매우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똑같이 공약을 제시하는 편인데요. 물론 저의 작년 공약을 바라보았을 때 꼭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느껴서 이번 공약으로 가져오셨을 수도 있지만 정말 조금의 변형도 하지 않고 이 공약을 가져온 점과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을 학교 문제점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보았을 때 공약을 그대로 가져온 점은 진정성 없이 공약을 급조하신 느낌인데 왜 저의 공약을 저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셨을까? 이렇게 여러 번 누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저와 박재성 후보는 채널님의 작년 정교 부회장 선거를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약들이 류호경 후보 혼자서 만든 공약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만들 때 저와 박재성 후보도 분명 같이 참여를 했고 그렇게 이 공약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계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을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작년에 느꼈던
저희가 2학년 때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저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해결 방안이 작년에 구상했던 해결 방안이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류호경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져서 이 방안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아쉬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실험도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어서 최대한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선거 준비 기간이 부족한 줄 알고 저의 그 이제 공약을 허락을 구할 그런 여유도 없이 사용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걸 혹시 시간은 딱히 안 부족하셨습니까?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관련해서는 우선 작년과 다르게 선거 준비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도 그러한 절차나 그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절차에 있어서 혼란성이 가중이 되고 그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공약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가서 생활관, 행정실 이런 곳들에 가서 직접적인 공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그러한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작년에 현실성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편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가져왔고요.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시간이 부족하셨다고 발언을 해주신 거 맞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 정교 부회장에 출마를 했을 때 8월 1일에 입후보 등록을 끝내고 그 다음에 8월 5일까지 공약 마감을 했었습니다. 저는 5일 만에 이제 공약 마감을 하고 피켓은 8월 6일까지 마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는 이제 기간을 앞으로 당기게만 한 거지 올해 선거 준비 기간을 보시면요, 일단 PPT가 공약 마감, 피켓 마감 기간이 잘못된 점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5월 19일부터 공약 마감은 5월 27일까지 그리고 피켓은 6월 2일까지 마감이면 작년보다 시간이 더 널널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 의하면은 선거 캠프를 준비하는 동안에 게임을 하셨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게임을 했다는 소식이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였고 게임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니 안 했다고 대답하신 걸로 알고요. 제가 이래서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조민재 후보의 배틀그라운드 전적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보시면은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선거 준비 기간인데요. 저 밑에 보시면 5월 29일, 5월 28일은 짜라라라 이렇게 등수가 그렇게 높으시진 않으시네요. 네, 계속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5월 29일에는 오후 8시 48분 이때 면학 시간에 이제 게임을 하시는 것 같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시간이 20시 48분, 8시 48분이었던 것은 면학 1타임이 거의 끝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학 1타임에 충실하게 저희가 학생들분께 제공해드려야 할 활동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분명 규칙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거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로운 공약을 충분히 구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임을 하셨다는 거네요. 선거 캠프에 가신다고 하시고 부트 캠프에 가서 열심히. 네, 다음은 저 공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동 구매를 위해서는 주문과 결제, 배송, 분배까지의 중간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실무는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고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생이나 각 학급에 부담을 넘기는 구조인가요? 각 학급에 부담을 넘기는 구조라기보다는 저희가 제안한 공약이니만큼 저희가 최대한 주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교재를 선정하고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선정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교무부와 협의를 하여서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 학생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할 생각이고요.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를 더 선호하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금을 못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내고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실에 여쭤본 결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소설 모의고사를 구매할지 결정을 한다면 그것들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 네, 겁니까? 사진자료 관련해서 방송사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효경 후보 유효경 패널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중간 과정은 저희가 주도하되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 공약집에 보면은 배송에 밀리는 것이 불편해서 이번 공약을 준비하셨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재 배송이 늦고 밀리는 거의 실질적인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이제 공지를 늦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늦게 주문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주문을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것 같은데 굳이 부담을 이렇게 학생회한테 넘기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유효경 편님께서 강조한 것만큼 이 업무의 과중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공정한 기간 동안 모두 같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이 저희가 제안한 공약이고 먼저 교재 선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재를 선정하는 부분이 교공부에서 각 부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선생님끼리 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네, 선정 시간이 과정에 끝났으므로 추가 질문과 답변은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태민 프로 패널 하나의 수도권 5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널 정태민입니다. 일단은 먼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이 살짝 꼬여서 공지 늦게 해드렸고 그 결과 제출 당일날 부회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면일에 마감을 했지만 두 후보자께서는 요청에 따라서 면일까지 연장을 해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게임을 하실 줄 몰랐는데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일단 먼저 앞서 말한 대로 저희는 시간을 연장해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시간을 연장해드린 이유는 바로 부회장 후보들과 똑같은 준비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장해드렸는데요. 근데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하실 때 피켓을 보면 부회장 후보들과 같은 경우는 색종이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알록달록 잘 꾸며 자신들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잘 표현하셨는데 이와 반대로 정교 두 후보의 피켓을 보면 그저 A4 용지만 붙여놓고 세 개의 피켓만 사용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왜 똑같은 시간을 들었는데 퀄리티는 더 낮은 것인지.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피켓을 건네받았을 때 저희가 3개의 피켓을 건네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론 저희의 잘못이 있었기에 3개의 피켓을 건네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톡을 확인하지 못했고 저는 그 당시에 외박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피켓을 받고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달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월 8일에 저희는 선거 홍보 기간이 이후에 6월 2일 저녁 시간까지 그 피켓과 공약집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부터 공약집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후 11시 3분에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신지아 부회장님의 그러한 카톡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공약집을 다시 폐기하고 그런 다음에 한글 파일로 다시 편집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고 피켓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제작해야 할 시간에 피켓들을 제작해야 할 시간에 한글 파일로 다시 편집을 하고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결과 피켓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러한 피켓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A4 용지를 뽑아서 컬러로 뽑아서 붙여서 완성을 시키려고 했으나 학교 내에서 컬러 프린트가 잘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 피켓에 흑백 A4 용지만 붙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드릴 것이었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발언하실 때 1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들 중에서 그 신재하 선관위 위원장의 공지로 인해서 폐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공지 순간은 모든 후보가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부회장 후보들 동안 여러 수모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왔다는 건데, 부회장을 만들어보고 오히려 경험이 더 많고 심지어 선거 도우미 경험도 했던 박재성 후보와 조민재 후보는 왜 만들어 보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 의문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살짝 너무 조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늦게 공개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폐기를 해야 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후보들은 그것이 가능했고 저희는 경험이 많고 더욱더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리고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것은 너무 저에게 과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어느 정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박재성 후보는 이제 학생 사서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번 공약에 도서관 관련된 공약이 나와서 저 또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연 이 공약이 저도 실현이 되기를 빌었기 때문에 오늘 점심에 다시 한번 사서 선생님께 가서 여쭤보았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는지, 혹은 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그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도서관 관련된 공약들은 결국엔 도서관에 대한 것이고, 그거는 도서관의 총 책임 관리자신 사서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서 선생님께 여쭤봤을 때는 전혀 자신에게 물어보러 오지 않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도서관의 문제를 도서관 사서님께 물어보지 않고 오로지 후보자의 그런 의견을 반영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만 반영을 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 공기질이 안 좋았다는 점은 류호경 패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의견이고, 그때 학생 사서님께 여쭤보았을 때 가능했다는 답변을 받았던 적도 있으며, 또한 저희가 행정실에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결과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그런 송풍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공개가 피폐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또한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리모델링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직접 행정실 실장님께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 행정실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방금 사서 선생님께 여쭤보러 갔을 때 공기질이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고 또한 카펫은 빨 수가 없기 때문에 먼지가 다량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 먼지를 청소하는 것이 관건인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 새로 다시 복귀하신 권은정 사서 선생님께서는 협의를 통해서 매주 여사님들과 함께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좋은 이유는 공기청정기나 이런 송풍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카펫 자체가 빨 수 없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공기질에 관련돼서는 그 원인이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송풍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펫에 있는 것인데, 그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정태민 패널 1분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직접 전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공기질이라는 공기청정기를 한 대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행정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바닥의 카펫 재질인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일수와 같은 먼지가 끼지 않는 그러한 바닥 재질로 교체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대안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행정실 실장님이나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직접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한번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학생들의 자료 공유 마련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자료 공유 플랫폼이 과연 유빈 아카이브나 다른 불법 사이트와 다른 것이 저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한 기출을 올리다 보면 우리 학교 기출 또한 저작권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 복제나 공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근데 이런 사이트를 올려온다면, 그리고 이런 사실이 올라오게 된다면 이런 공약으로 인해서 그런 금지 사항을 오히려 공식화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리고 이 공약을 실현시켰을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유빈 아카이브와 같이 그런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것은 별로. 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답변은 수정 발언 시간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호 패널
주도권 5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회 대표로 패널에 참석한 홍준우입니다. 먼저 류호경 후보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학생회의 주관으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당장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중에 스터디 플래너 사업이 있었는데 가수요를 먼저 받고 또 수요를 받고 주문하고 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과정들은 전부 학생회가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생회와 함께 현재 학생회 2학기에 배당된 예산이 2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사설 모의고사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 가격이 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돈을 받은 뒤 그 뒤에 사설 모의고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당장에 반티 같은 입금도 제때제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또 어떻게 주문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학기 때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다음 연도 1학기에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인 방안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또한 학부모님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공동구매 비용을 수금하고 이체 내역을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번 선거 활동을 보면서 작년 정교 회장 선거 때 진행된 선거 운동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작년 정교 회장 부회장 선거 때는 후보자들이 모두 열정을 가지고 매일 점심 저녁 시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거 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점심 저녁 시간에 제가 점심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후보자님들을 많이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1학년 학우분들도 후보자들이 3일 동안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의 열정이 평가당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는 주변에서 저희가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들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단일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에 집중을 하거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 또한 저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선거를 시작할 때 1분 30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본인들의 공약마저 대본을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학우분들에게 최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최대한 정돈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대본을 눈으로 읽는 듯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돈된 언어로, 정돈된 방식으로 이러한 공약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네, 감사합니다. 또 프리터기 관련해서 공약을 내주셨는데 혹시 현재 신도리코에서 어떤 주기로 학교에 방문해서 프리터기를 점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2회 정도 신도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프린터기를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매일매일 와서 프린터기를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저희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후보자님들이 걸어주신 그런 공약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실에 가서 여쭤봤을 때는 방금 홍준호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주일에 2회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매일 방문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러한 소리 그리고 프린터기의 고장이 빈번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의 사용이 너무 가중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문제가 바로바로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대해서 컴퓨터 바로 옆 그리고 프린터기 바로 옆에다가 종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칸을 구비를 해두어서 바로바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1분 남았습니다. 화장실 악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악취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화장실 악취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배관에 오염물질이 끼거나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배관 전체를
다 뜯어야 되는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배정받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는 문제 모두가 배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정실에 문의한 결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악취가 심각한 경우에는 배관을 수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또 야외 식사 장소에 돗자리를 비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식사 중에 음식물을 흘리고 닦지 않은 채로 다시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일이 생긴다면 음식물이 썩거나 해서 이제 악취가 발생하고 되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우선 사용한 학생들이 최대한 깨끗하게 사용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리고 뒷정리도 잘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고려를 해서 만약에 식사 시간에 다 끝난 후에 만약에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길 도움이나 그런 봉사 시간이나 아니면 상점을 주는 방식으로 도우미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패널 주목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셨지만 아직 다 하지 못한 질문들과 답변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10분간 자유 토론을 진행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패널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 기자는 여러분이 함께 마이크를 보내드려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자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30초 이내로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정지훈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설 모의고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올해 1학기부터 이제 스터디 플래너를 제가 직접 만들고 회사와 컨택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 대략 단가가 200, 300 또는 500 정도 들었고 또 학생회에서 떨어진 예산은 200 혹은 1학기에 150 정도로 되게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걷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그때 저희는 행정실에 가서 스쿨뱅킹을 통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스쿨뱅킹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스터디 플래너를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나 뭐 대성 마이맥과 같은 곳에 사설 모의고사를 주문하게 될 텐데 그럼 그런 곳에다가 저희는 현재 저희 뭔가 사교육을 뭔가 좋아하지 않는 학교이고 이제 권장하지 않는 학교인데 그런 곳에 저희가 500만 원, 400만 원 이런 큰 돈을 부어서 사설 모의고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기로 사설 모의고사를 구매를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안을 한 이유는 몇몇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교육을 최대한 막겠다고 학교에서 밝히고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규제하거나 하지 마라고 말을 했을 때 학생들이 과연 정말로 안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공정하고 그리고 모두가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질문 2개 있는데 2개 다 들어가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사설 모의고사를 구매 학생들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 하셨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사설 모의고사의 공동 구매가 공정성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포스터에서 박재성님 포스터에서 하늘고의 영광의 시대를 다시 되찾겠다 하셨는데 하늘고의 영광의 시대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시대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수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공정성 관련해서 답변을 해드리자면 현재 방금 박재성 후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몇 명이 따로 사설 모의고사를 구매를 해서 풀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같은 기회를 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게 된다면 격차가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방금 주신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자면 지금 현재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해서 푸는 것이고 현재 구매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보통 대다수가 공동 구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대량을 구매함으로써 싸게 구매를 하려고 공동 구매를 하는 것인데 결국 쓰는 사람들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 그 공동 구매가 그렇게 저렴하게 사겠다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걸로 열정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방청객들과 참정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올라오신 후보님들의 열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사설 모의고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그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구매 또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좀 더 높인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에게 독점되는 체제가 아닌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이벤트의 공개 소리. 안녕하세요. 2학년 8반 고주호입니다. 학생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의의는 이해합니다. 다만 만약에 참여 인원수가 적었을 경우 개인의 이런 비용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후자분께서 이 문제가 접근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내신 코치나 족보 등 개인적인 그런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마더텅이나 이런 기출 문제집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수 인원만 참여해서 개인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신 코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설 모의고사 공약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교육이나 그런 것들의 혜택을 갖고 있는 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쩌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설 모의고사의 접근성을 쉽게 하여서 좀 더 부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네, 30초가 지나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설 모의고사에 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질문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에 바람막이 있는데 한번 주시고요. 네, 저는 2학년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선 준비 교환과 관련된 질문에서 1학년 부회장 후보들이 한 일을 왜 2학년 정 부회장 후보님들께서는 제대로 하시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정 부회장 후보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과 임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1학년 부회장 후보에 비해서 2학년 정 부회장 후보는 당연히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이제 동일한 수준이 아닌 더 떨어지는 수준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 큰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정 회장에 대한 임무의 중요성을 좀 낮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 창결과 관련해서 때문에 한 개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는 1학년들과 저희를 비교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1학년보다 못한 퀄리티를 가졌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포스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공약치과 같은 경우에도 1학년 학생 후보자들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뒤떨어지는 퀄리티였다라는
피켓이 뒤떨어졌다는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최선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앞줄에 교육 프로그램. 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강효린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서 좋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학생회에서 공약 사업으로 만민공동회라는 그런 공식적으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받는 자리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만민공동회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두 분 다 만민공동회에 불참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 잠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후보는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조민재 후보는 이 불참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장에 불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몸이 아프거나 했던 이유로 빠지지 않았을까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주도권 토론에 이어서 제 토론까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워낙 솔직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30분도 이렇게 짧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못한 것 중에도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다.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 하시면은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수강자분들께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학생들과의 소통 그리고 각 부서 간의 소통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앞서 패널들과의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 그리고 사법위원회 그리고 입법위원회가 함께 모여서 진행한 총회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에는 조금 더 이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생정 회장이 되었을 때 이 회의 그리고 이 학교를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0분 마친 토론에서 뜨거운 논의를 함께 해주신 후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분씩 패널 분들도 오늘 토론을 요약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후보자들의 진정성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짧게 한 말씀 들어보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공약을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촉박하다고 느껴진 시간 속에서도 선거 준비와 배틀그라운드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신 박재성 후보와 조민재 후보 공약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하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 날 진행된 토론 뜨거운 논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의를 해주신 박재성 주민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수준 높은 질문 이어가주신 패널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 학생자치 부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있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정숙한 상태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